네가 그러고도 애비야? 내 새 배가라고 신장 빼가라고! 이혼해! 왜 이래?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 진정 좀 해봐. 뭐라고 너는 진정이 되니? 장난해?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이 알아주는 날이 온다고요. 저 역시 그 미련한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25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시장 바닥에 나갔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터지고 여름이면 땀띠가 온몸을 덮어도 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번 돈 제 입에는 고기 한 점 넣어본 적 없습니다. 그 돈들은 전부 시부모님의 보약값으로 형편 어렵다는 시동생 아파트 중도금으로 그리고 입만 살아있는 무능한 남편의 술값과 뒷수습을 위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 손톱이 닳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밤마다 신음하며 끙끙 앓아도 저는 조강지처라는 이름 하나로 견뎠습니다. 제사 때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쳤고 명절이면 친정엄마 임종도 못 지키며 시댁 손님들 술상 차리고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그게 여자의 숙명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말년에는 대접받을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로 참아줘서는 안 되는 괴물 같은 인간들이 있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존재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평생 기세등등하게 저를 부려먹던 시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에 신부전증까지 겹쳐 쓰러지면서부터였습니다. 병원비 수천만 원을 제 통장에서 긁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당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병실에 모인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은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며 온갖 핑계를 대며 발을 쏙 빼더군요. 그런데 그 독한 인간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제 아들 준우였습니다. 이제 겨우 대학교 2학년 군대 전역하고 복학해서 새 인생 시작하려는 제 금지옥엽 같은 아들 말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낀 시아버지가 그 탐욕스러운 눈으로 제 아들을 쳐다보며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이대로 눈을 감아야겠냐? 내 자식들 배 가르는 꼴은 내가 못 보겠고. 내가 이제 가슴을 넘어서 제일 싱싱하고 튼튼하지 않냐? 하래비 살리는 셈치고 신장 하나만 떼주라. 하래비가 너 나중에 취직할 때 집이라도 하나 안 해주겠니? 너만 결심하면 이 하래비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자식의 몸까지 제물로 바치라는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도끼 서린 말은 마치 사냥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서 있던 고모와 삼촌들이 하이에나처럼 제 아들 준우를 에워싸고 설득인지 협박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은 당뇨가 있네, 고혈압이 있네 핑계를 대며 발을 쏙 빼더니 이제 겨우 21살 된 조카에게는 가족과 효도라는 이름의 칼을 들이밀더군요. 평소에는 제 아들 용돈 한 번 준 적 없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던 고모가 아주 얄미운 톤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요즘 신장 하나 없어도 운동선수처럼 잘만 산대요. 준우가 이번에 큰 용기 내서 할아버지 살리면 집안에서 준우 입지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우리 준우가 원래 효자잖아요. 조카가 할아버지 살리면 그게 집안의 영광이지 안 그래, 준우야?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몸을 겨우 억누르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비라는 놈이라면 제 자식 몸에 칼을 대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소리에 앞장서서 막아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 자식 귀한 줄은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군요. 남편은 평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피하며 어버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준우한테 한번 물어나 보는 게 도리 아닐까? 준우가 워낙 착하고 속이 깊으니까. 우리가 잘 타이르고 설득하면 이해해 줄지도 모르잖아. 아버지 소원이라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 비겁하고 멍청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솟구쳤습니다. 25년 전 저 남자 하나 믿고 이 집구석에 들어와 개처럼 일만 했던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부모 구박받을 때도 남편은 늘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 나르다 허리가 나갔을 때도 남편은 제 건강보다 부모님, 보약 걱정을 먼저 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자식 준우 하나 보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뿐인 자식의 배를 갈라 제 아버지에게 바치겠다는 그 무심한 말에 제 가슴은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비가 아니라 그저 시부모의 충실한 개일 뿐이었습니다. 제 귀한 아들이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소매를 붙잡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인간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준우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스라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결심만 하면 할아버지가 나중에 내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줄지도 몰라. 너 하나만 희생하면 온 집안이 평화로워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 말 듣지 말고 내가 결정해.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그 뻔뻔한 말들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는데 저는 피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편하자고 남의 자식 몸뚱이를 탐내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괴물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내 아들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히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병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준우를 데리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앞에서는 주춤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더러운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준우는 심성이 고와서 남의 부탁 거절 못하는 아이라는 걸 그 인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장사하러 나간 사이, 그리고 준우가 학교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목마다 그 인간들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고모라는 여자는 준우 학교 정문까지 찾아가서 애를 붙잡고 눈물 연기를 펼쳤답니다. 준우야, 너마저 이러면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셔. 내 엄마는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앞뒤 분간을 못하는데 너라도 중심을 잡아야지. 할아버지가 너 어릴 때 얼마나 예뻐하셨니? 기억 안 나니? 사람 목숨 살리는 일이 천국 가는 일인데. 내가 복 짓는다 생각하고 한 번만 마음 돌려주면 안 될까? 삼촌이라는 인간은 한술 더 떠서 준우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준우야, 내 엄마가 지금 이혼 안에 만회하면서 집안 풍비박산을 내고 있는데 이거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신장 하나 떼주겠다고 하면 내 엄마도 저렇게 안 날뛸 거 아니니. 집안 조용하게 만드는 건 이제 내 손에 달렸어. 너 나중에 취직하고 장가 갈 때 할아버지 원망 듣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생각해라. 지들 자식들은 금지옥엽이라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는 것도 벌벌 떠는 인간들이 이제 겨우 21살 된 조카 인생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그 태도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지들 새끼들은 해외 연수 보내고 비싼 과외 시키느라 바쁘면서 우리 준우는 몸뚱이까지 내놓으라니. 이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준우는 그 인간들한테 시달리느라 며칠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더군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고모랑 삼촌들이 매일 찾아와서 내가 할아버지 살인자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정말 신장 안 들이면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야? 저 인간들 말대로 내가 천하의 불효자인 거야?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내 새끼를 그 인간들이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해야 하나요? 지들 자식 몸은 아깝고 남의 자식 몸은 떼어다. 붙여도 되는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그 인간들의 뻔뻔함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장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병실로 다 모여라 끝장을 보자고 말입니다. 제 손에는 25년간 모아온 이 집구석의 추악한 비밀들과 이혼 서류가 꽉 쥐어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발로 차듯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와 고모 삼촌들 그리고 제 남편까지 마치 잔치라도 벌이는 듯이 모여 앉아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 고모라는 여자가 뻔뻔하게 웃으며 언니 준우랑 얘기 잘 해보셨어요? 준우도 마음을 좀 돌린 것 같던데.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하며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 안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와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족보를 꺼내 시아버지 침대 발치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 뭉치가 날아가며 시가 식구들 얼굴을 때리자 병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눈을 부릅뜨며 이 할망구가 미쳤나 하며 쇳소리를 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당 모의한 거 다 알고 왔어. 고모 너 학교까지 찾아가서 애 협박했다며. 삼촌. 당신도 조카한테 살인자 운운하면서 가스라이팅 했다며. 당신들 자식들은 귀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내 아들 배를 갈라 신장을 떼 가겠다고.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한 괴물들이지. 옆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이 여보 사람들이 보는데 왜 이래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손을 뿌리치고 남편의 뺨이 얼얼하도록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압이라는 놈이 자기 자식 장기 털어가겠다는 인간들 틈에서 대화 타령을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아들이 겁에 질려 밤마다 우는 건 안 보이고 내 아버지 죽어가는 것만 불쌍해? 그렇게 효자면 내 신장 떼서들여 왜 애먼 내 새끼를 잡아? 저는 바닥에 흩어진 족보를 발로 짓밟으며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이 족보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당신 가문의 자부심이죠? 이거 제가 다 찢어발겨 드릴게. 당신 가문은 오늘로 끝이야. 손주 신장 탐내는 인간들 밑에 무슨 가문이 있고 자손이 있어. 그리고 이 서류들 봐. 당신 자식들이 그동안 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이랑 증여 내역 다 들어있어. 이거 다 터뜨려서 당신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거야. 저는 남편 면상에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구석이랑은 끝이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소송해서 당신들 가진 거 푼돈까지 싹 다 털어낼 거니까. 나 25년 동안 당신들 노예 노릇하면서 참아온 거 보상 다 받을 거야. 내 아들 몸에 손톱만큼이라도 칼 대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시작해. 내가 당신들 다 죽이고 교도소 갈 준비돼 있으니까. 그렇게 병실을 초토화하고 나온 길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이 대문 앞까지 쫓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준우. 앞이라고 차갑게 내뱉고는 미리 구해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어느덧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 있던 아이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지더군요. 엄마, 우리 정말 여기서 사는 거야? 이제 고모랑 삼촌들 안 봐도 되는 거야?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묻는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준우야, 이제 아무도 너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너 끝까지 지켜줄게, 약속할게. 우리는 그날 저녁 근처 마트에 가서 제일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사왔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부모 입에 들어갈 고기만 굽던 제가 오로지 제 아들과 저만을 위해 불판을 달궜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더군요. 준우가 제 앞접시에 고기를 듬뿍 얹어주며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하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네 만회하며 감정에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이혼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며 협박을 일삼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25년간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과 노동의 가치를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했습니다. 결국 그 뻔뻔한 인간들도 법 앞에서는 깨갱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제 아들 준우는 이제 아주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 또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제 이름으로 된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침범하려는 인간들에게는 단호하게 칼을 휘두를 줄 알아야 진짜 복이 온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저는 평생 쓰던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 던졌고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평화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조금이나마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슴 뻥 뚫리는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속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